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의 급수 배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전원주택을 많이 짓고 있고요. 그 어떤 개인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이런 데서도 이제 급수급통 배관을 하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배관의 재질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주택의 급수 배관에 어떤 재질을 사용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동안 금속 배관 중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던 게 이제 동관이죠. 근래까지도 이제 동관을 많이 사용해 왔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스테인리스 강관은 그렇게 많이 우리 그 주택 쪽에서 이제 세대 내부의 배관으로를 많이 쓰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그 작은 사이즈, 예전에 이제 작은 사이즈는 나사식 배관을 했었고, 큰 사이즈는 용접을 했었는데, 그렇게 나사선을 낸다든지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배관의 두께 자체가 뭐 최소 2.5T 이상, 3T 뭐 이렇게 가야 되다 보면 배관 자재비 자체가 이제 동관보다 올라가게 되고요. 또 시공도 굉장히 좀 불편해요. 이런 나사를 깎아서 조립하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벽을 타고 이제 벽에 매립되는 그 배관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 배관들을 할 때 이런 나사 배관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중간에 어딘가 이음매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겨야 되죠. 또 뭐 그런 뒷부분이나 이런 데 또 용접으로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실제 시공성도 그립고 가격도 그립고 그 동관이 스테인리스 강관보단 편리했기 때문에 이제 동관을 많이 사용해 왔고요. 백강관은 이제 지금은 사용하지는 않지만 백강관은 워낙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는 이제 백강관을 쓰다가 뭐 아시다시피 부식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세대 내부에서는, 주택 내부에서는 이제 동관을 사용해 왔는데, 스테인리스 강관은 요 근래 이제 이런 압착 조인트 방식이라든지 또는 그로브 조인트 방식 이런 방식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뭐 세대 안은 아니더라도 뭐 입상 배관이라든지 아니면 세대까지 끌고 오는 그런 급수관 쪽으로 또 요즘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대 안에는 이제 동관 대신에 뒤에 보이는 다른 설명드릴 그 합성 수지 배관들을 많이 사용하고 이제 동관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세대 외부에 입상관이라든지 뭐 기계실까지 가는 그런 배관들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스테인리스 강관에 이런 그 작은 사이즈는 프레스 압착 조인트 방식이 이제 거의 뭐 95%뭐 거의 100% 가까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큰 사이즈에 가서는 그로브 조인트 쓰는 경우도 있고 아직 그 용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스테인리스 강관 관련해서 이제 이 주름관이 있는데 아직도 이제 좀 쓰고 있는 경우도 간혹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스테인리스 주름관은 급수 배관으로 정식 배관으로 쓰기에는 부적절한 배관이에요. 그냥 이거는 장비를 연결하기 위한 배관이지 그 주택의 바닥에 매립을 해서 그 급수관의 메인으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VC 배관은 이제 정식 명칭은 염사 폴리염화 비닐관이죠. 케이스 남바나 이런 부분들을 좀 넣어놨어요. 나중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깊게 보실 분들은 케이스 규격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대 안에 이제 급수 배관으로 쓰는 경우는 그렇게 뭐 거의 없었죠. 왜냐하면 이 본드 타입으로 이렇게 용접한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격 현상이라든지 수압에 의해서 누설되는 부분들이 좀 많고 이래서 이거 주택 안에 이제 급수 배관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뭐 거의 없었고 주택 이외에 이제 어떤 뭐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또는 어떤 시설에서 부식성 유체를 다루는 뭐 예를 들어 이제 바닷물을 뭐 이용하는 뭐 수족관이라든지 뭐 횟집 이런 부분들 또는 폐수 처리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약품들을 이렇게 그 펌프로 펌핑해주는 그런 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아직도 PVC관이나 PE관이나 이런 재질들을 좀 사용합니다. 그 주택의 급수 배관으로 사용된 사례는 뭐 저도 한 번도 보진 못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PE 복합 압력 알루미늄 관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면 이제 카이텍관, 메타폴관이라고 해서 이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관관에서 메폴관이라고 해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레이어관이라고도 요즘 미성인가요? 업체에서
아직도 요 메폴관이나 멀티레이어관이라 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 관은 삼중관이죠. 안에 PE관이 있고, PE가 PE관이 하나 있고, 외부에도 PE관이 하나 있고, 그 사이에 알루미늄 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알루미늄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 PE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 그래서 삼중관이긴 하지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그 휘어지고 이렇게 가공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뭐 그렇다고 이제 너무 플렉시블하거나 말랑말랑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알루미늄관이 기본적인 그 금속이니까 어쨌든 그 내합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내부와 외부에 그 PE관으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부식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괜찮다라고 해서 이게 초창기에 나온 지는 오래됐고요. 근데 이제 이게 널리 사용되지는 못했어요. 이게 저도 97년도에 이 관을 한번 써봤었거든요. 보일러에서부터 온수분배까지 가는 메인관으로 한번 써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대형 건설사나 이런 데서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이 그 삼중관을 피복합 압력 알루미늄관을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좀 비싸고요. 그래서 굳이 중간에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는 PE관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PB관이나 엑셀관 이런 거 가지고도 뭐 큰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 배관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가성비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데다가 이 안에 있는 알루미늄관하고 그 안팎에 있는 PE관이 이제 그 재질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떨어진다라는 그런 그 하자 사례들이 좀 종종 그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절단면 있는 데서 이제 좀 갈라지거나 벌어지는, 뭐 그래서 이제 누설이 생기는. 그래서 뭐 딱히 이 배관이 그렇게 이제 어떤 장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어필이 안 돼서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뭐 지금은 사용하고 그 대형 건설사나 아파트 쪽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일반 그 개인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딱히 뭐 사용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P관 또는 PPC관이라 부르는 관이 있어요. 보통 이제 노란 배관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그 큰 사이즈의 그 PE관, 시커먼 그 PE관하고도 이제 뭐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시공을 해요. 이렇게 요 배관에 외부를 가열해주고, 또 요 엘보 같으면 이제 그 부속의 내부면을 요걸 이제 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열판, 열판으로 가열을 해준 상태에서 두 개를 꾹 압착을 시켜서 눌러주면 그 두 배관이 녹은 상태에서 같이 이제 조직이 하나로 융합이 되면서 이제 융착이 되는 그런 타입으로 이제 하는 배관인데, 이 배관도 그 90년대 초반부터 좀 사용이 됐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그 90년 후반 이후에는 거의 이제 대형 건설사나 큰 아파트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을 안 했는데, 이유는 누설이 굉장히 많이 돼요. 누수가 융착 부분이 에서 이제 누수가 좀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깨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재료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PE관하고 그 PVC관하고 한 중간 정도 되는 뭐 그런 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어쨌든 누수 사고가 워낙 많이 생겨서 아마 보는 배관들 중에 가장 누수의 그 사례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 그 매립되는 배관 쪽에서는 퇴출이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원인이 이 융착하고 하는 과정에 이제 그 절차들이 있어요. 일단 가열판의 온도가 그 배관이나 부속의 그 모재를 녹일 만큼 충분한 온도로 가열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 가열판으로 그 모재를 녹이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열이 전달이 돼서 모재가 그 흐물흐물하게 이제 녹을 정도까지 그 가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두 개를 붙여서 융착을 그 해주는 압착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그 압착 이후에 그 모재를 건들지 않고 이것이 잘 융착이 돼서 조직이 하나로 그 굳기까지 필요한 냉각 시간이 있는데, 이러한 온도, 그 시간들, 각 시간들을
잘 지켜주면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뭔가 하나씩가 빠진다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그 융착 그 성능이 나오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하여간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대부분 공사하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고서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융착하는 거 그냥 바로 또 이어서 다른 작업하는 작업 흔들흔들 거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과정에 굉장히 이제 많은 하자가 생겼던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거는 사용 안 할 뿐만 아니라 사용을 해서도 이제 안 되는 그런 배관이라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같은 비슷한 시기에 나왔지만 이제 지금까지도 널리 쓰고 있는 게 엑셀관이에요. 엑셀관은 정식 명칭은 PEXA예요. PEXA. P 각유화 폴리에틸렌관, 피성 이렇게 그 황동으로 된 이 부속 같은 걸로 가지고 안에 이제 링이 있죠. 그 링을 나사 캡으로 쪼는 형태로 해서 이제 조립을 하고요. 이렇게 몽키 스패너라든지 파이프 렌치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는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 것과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게 이제 PB관이 있어요. PB관은 폴리부틸렌관이고요. 이거는 재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관의 재질 자체가 엑셀관은 P관이고 이거는 그 PB관이 아예 관의 그 원료 자체가 좀 다르고요.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이 PB관은 사실은 엑셀관보다는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이유는 이게 기본적으로 좀 약한 그런 맛이 있었어요. 엑셀관 나왔을 때 엑셀관은 나름대로 굉장히 좀 빳빳하고 이음 부속들도 그 굉장한 힘으로 이렇게 쪼을 수 있게끔 꽉꽉 조이다 보면 누수되는 사례들이 이제 굉장히 좀 적었죠. 그래서 이음부가 굉장히 이제 좀 튼튼한 맛이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PB관은 사실은 이음이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그 손으로 나사 캡을 조여서 안에 있는 오링을 압착을 시켜서 기미를 유지하는 형태고요. 그냥 쑥 끼고 별도의 그 공구 이런 게 없이 작업도 굉장히 간편하고 이렇긴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요 이음 부분 자체가 엑셀 부속보다는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 관 자체가 약간 좀 말랑말랑하죠. 심하게 말하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엑셀관에 비해서 굉장히 좀 그 흐물흐물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엑셀보다 불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PB관이 조금 외면을 받고 널리 자리를 잡지를 못했는데 그리고 실제 누수도 엑셀관보다는 많이 생겼었어요. 뒤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중간 공법이 적용이 되면서 지금은 그 대형 건설사나 그 공동주택 이런 아파트 공사하는 데서는 이 PB관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요즘 짓는 아파트 중에 엑셀관으로 한다고 하는 데는 아주 작은 그 중소기업 건설사 말고는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요즘은 다 이 PB관으로 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시공하게 된 이유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중간 공법 때문에 이제 그랬고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이제 PRT관이라는 게 있어요. 고온용 폴리에틸렌관 그 케이스 명칭이에요. 여기 위에 적어놓은 것들은 이것도 PE관이에요. PE관 그 PE관 원재료를 그대로 그냥 파이프로 그 만든 거예요. 별도의 이런 각유화 작업이나 2차적인 가공 없이 그냥 PE관 원재료 그대로 그 파이프를 만드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고온에 좀 잘 견디도록 그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들을 좀 부여를 해서 그렇게 만든 관인데 이게 이제 지금 보면 PB관이나 엑셀관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통 분모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 색깔도 PB관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엑셀관처럼 난방용은 또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이보리로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 어떤 안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색깔까지도 이제 같이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이제 심지어 부속도 PB관하고 같이 쓰면 돼요. PB관하고 외경이나 모든 치수가 똑같기 때문에 별도의 부속의 구별이 없어요. PB관하고 PRT관하고 이게 아직은 자리를 PB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체를 못하고 있는데 뭐 일부 이제 뭐 SK건설이라든지 일부 건설사만 조금 쓰고 있는 형태고요. 약간 건설사들이 좀
이 제품에 대해서 좀 판단을 아직은 조금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품이 나온 지는 지금 10여 년 가까이 되었다고 하는데, 업체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근데, 그, 가격도 상당히 좀 저렴한 편이지만, 어쨌든, 이 제품이 과연 내구성이 있고 안정적인 제품인지에 대한 평가가 아직까지 이제 공유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벌써 이 부분들이 많이 깔렸어요. 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개인주택을 짓고 있는 집들에서 PB관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PB관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실제는 이 PERT관의 이 회색관을 PB관으로 그 팔고 있는 자재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 PERT관의 흰색 제품 난방용 그 PERT관을 엑셀관이라고 해서 그 팔고 있는 그런 자재상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인터넷에도 보면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아름아름 많이 시장이 지금 풀려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개인주택에는 이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좀 그 설치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동주택 큰 건설 현장에서는 뭐 자재 쓰기 전에 미리 다 자재의 어떤 사양인지 시험 성적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그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은데, 대형 건설사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지금 이제 PB관을 많이 쓰고 있고요. 뭐 난방 쪽에 있어서는 아직 엑셀관을 좀 쓰고 있는 경우도 좀 있고, 난방까지도 PB관으로 다 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그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일단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요 근래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이제 PB관이 사실은 제일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엑셀관, 그 다음에 아름아름 PERT관이 점점 그 자리를 좀 넓혀가고 있는데, 이 세 배관의 이제 물성을, 재료적인 물성을 보면, 뭐 밀도라든지, 뭐 인장 강도, 뭐 신율, 뭐 이러저러한 부분들, 열전도율, 뭐 이런 그 각각의 수치들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보면 큰 차이가 없고요. 이게 이제 미성이라는 그 회사의 카탈로그에 있는 내용을 해놓은 건데, 뭐 정산애강이나 프롬파스터나 여기도 거의 물성이 지금 이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별반 차이 안 나고요. 다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보면 이제, 신율은 엑셀관이나 PE관, 이게 이제 둘 다 PE 계통이죠. PB하고 이제 그 재료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 두 물건은 그 800, 이렇게 비슷하게 가지만, PB관이 이제 신율은 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연화점이나 융점, 녹는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이 엑셀관이나 PE관이 약간 고온에서는 좀 강하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런 저런 부분들은 거의 같습니다. 같고, 이 신율은 이 파단점 신율이라는 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끊어질 때까지, 파단될 때까지 그 늘어난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뭐 10cm 배관을 약주에서 잡아 당긴 인장 실험을 하면서 나중에 그게 쭉 늘어나다가 이제 점점 얇아지면 뚝 끊어지잖아요. 그때까지, 끊어질 때까지 그 파이프가 늘어난 그 길인데, 10cm 배관을 사용하면 80cm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자기 8배까지 늘어나야만 끊어질 정도니까, 굉장히 엑셀 파이프 P관, 이 P 재질은 굉장히 잘 늘어나요. 그런 특성이 있고, 이제 PB관이 그거보다는 조금 덜 늘어나는 거죠. 그래도 이것도 적게 늘어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내압, 우리가 이제 뭐 물 새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내압 성능인데, 이 내압 성능을 좀 보면, 이게 이 합성 수지의 재질의 그 관이다 보니까 온도에 굉장히 좀 민감해요. 온도가 그 배관의 수명이라든지 내압 성능하고 이제 직결이 되어 있는데, 20도일 때하고 이제 95도실 때, 이제 KS에 보면 각각의 그 파이프들의 그 내압 시험을 하는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제 20도일 때 1시간씩 시험편 3개를 가지고 원중력이 뭐 12메가파스칼로 해서 시험을 해서 이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설되거나. 95도일 때는 1시간에서 4.8메가파스칼, 뭐 이제 온도가 뭐 여기에 따른 조건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 조건들은 같지만 요 부분의 그 원중력이라는 부분이 다른데, 이게 이제 그 시험 압력, 이 KSM
1167 여기 이제 시험 그 규격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계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중력이고 뭐 직경 바깥지름하고 그다음에 관두께 뭐 이래저래 해서 이 시험 압력 P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요 그 수식에 의해서 요 배관들의 그 뭐 같은 기준으로 16mm의 관열이 이제 5인 그때가 이제 우리 시중에 나오는 물건들이 대부분 관열 5에 두께가 1.5T 정도 되는 16mm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내압 시험 그 압력을 구해보면 엑셀관은 20도일 때 2.5메가파스칼 25kg죠. 95도일 때 1메가파스칼 10kg로 시험을 하라는 얘기죠. PB관은 32kg, 13kg, PRT관은 20kg, 그 다음에 7kg. 그래서 이거 내용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압 성능은 뭐 온도가 높든 낮든 간에 전반적으로 이 엑셀관이나 PRT관보단 PB관이 그 내압 성능이 그 좋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기준 자체도 이제 물론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겠지만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재료적인 특성상 이 PB관으로 만든 것보다는 PB관 폴리부틸렌으로 만든 PB관이 내압 성능이 더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50년간 그 온도별 허용 압력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산 프롬파스트 카tal로그가 나와 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좀 파란색이 이제 PB관이고 초록색이 연두색이 엑셀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요 분홍색이 이제 그 PPC관인데 뭐 PPC관은 뭐 지금 사용하지 않지만 어쨌든 보면 20도일 때 PB관이 더 높은 압력을 걸어도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KS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면 온도가 높아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엑셀관보다는 PB관이 조금 더 높은 압력을 걸어도 안전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시중 가격 때문에 좀 제가 볼 땐 PRT관이 이제 그렇게 엑셀관이나 PB관으로 둔갑을 해서 많이 지금 시중에 풀리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둔갑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대놓고 이거를 엑셀관이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속여 파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이 PB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이제 이거는 인터넷 쇼핑몰 이제 11번가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엑셀관 그 16mm 기준이에요. 다 16mm 기준으로 해서 80m짜리가 가격이 이렇고요. PB관은 100m짜리 이렇고 PRT관이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메다당 단가로 해보니까 메다당 단가가 이렇고요. 엑셀관을 이제 100으로 봤을 때 엑셀관 기준으로 했을 때는 PB관이 126%가 높고 PRT관은 엑셀관보다 80% 수준밖에 안 돼요. PB관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엑셀관은 80% 정도 싸고 그 PRT관이 63%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쨌든 PB관이 제일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초창기에도 그래서 이제 엑셀관이 많이 사용됐고 지금도 그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엑셀관으로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흔히 볼 수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고요. 급수급탕은 PB관으로 하더라도 난방관은 아직도 엑셀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가격적인 문제가 좀 저는 크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설비 자재 파는 그 쇼핑몰 중에 메인코리아라고 있어요. 저도 가끔 이제 이용하는데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같아요. 여기는 이제 가격차가 더 벌어지는데 어쨌든 하여간 엑셀관 이 PB관보다는 싸고 그다음에 PRT관은 뭐 두 개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죠. PB관에 비해서 한 50% 수준일 정도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파는 곳이나 이런 데 따라 좀 메이커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가격의 평가가 굉장히 좀 PRT관이 좀 싸요. 그 PB관이 사실은 이제 제일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B관을 쓰는 이유는 이 접합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엑셀관보다 엑셀관은 공구로 쪼고 뭐 이래저래 하는 과정들이 있지만 이거는 이 부속을 풀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턱 껴서 그냥 손으로 꽉꽉 어느 정도 조이기만 하면 작업이 끝나기 때문에 설치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작업이 굉장히 간단해서 자재비가 조금 비싸더라도 인건비에서 충분히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오히려 엑셀관보다 전체적인 공사비는 떨어지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그 PB관을 엑셀관보다는 대규모 그 아파트 공사 이런 데서는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이중간 공법 때문에 또 PB관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제 배관 그 공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이제 그 PB관을 하는 공법이 분기 배관 공법하고 이중간 배관 공법이 있어요. 뭐 PB관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중간 공법은 엑셀관으로는 좀 어려워요. 어쨌든 분기 배관 그 공법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그 세대 계량기죠. 계량기에서 들어와서 급수죠. 찬물이 들어와서 뭐 화장실 따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일러 갔어요. 보일러에서 또 뜨거운 물 나오면 그 보일러도 뜨거운 물 이제 여기 급수 급탕이죠. 그러면 이제 다 각각 수도꼭지를 연결해 주는데 이렇게 배관이 가면서 분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위생기구 나올 때마다 이렇게 T를 써서 분기를 해준다라고 해서 이제 분기 배관이고요. 이게 이제 시공이 이렇게 돼요. 콘크리트 바닥 슬라브를 이제 콘크리트를 치고 나서 그 위에 예전에는 이제 스티로폴을 좀 쓰기도 했고요. 요즘 그 개인주택에서는 아이소핑크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같은 데서는 요즘은 이제 완충제, 층간 그 소음 문제 때문에 완충제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완충제 깔고, 깔기 전에 급수급탕 배관을 보온을 해서, 여기다 이제 파이프를 같이 설치한 상태에서 완충제를 깔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 덮어서 이제 넘어 타거나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쳐요.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약 40mm 정도 치고요. 그럼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위에 이제 그 난방 코일을 깔죠. 난방 코일을 쭉 이렇게 이제 깔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감 몰탈, 뭐 흔히 이제 방통이라고 그러죠. 그 마감 몰탈로 40mm 정도 치고 그 위에 이제 뭐 장판이든 뭐 마루판이든 이런 마감재를 이제 덮는 이게 이제 요즘 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 바닥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기 배관을 할 때는 콘크리트 치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콘크리트 바닥에서 이렇게 쭉 가면서 따주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아직도 개인주택이나 단독주택 이런 데서 많이 하고는 있어요. 이런 거죠. 이렇게 가면서 다 T를 써주고 엘보 쓰고 요거는 이제 PP 가지고 옛날에 했던 사진인데 이렇게 다 T나 엘보 요게 지금 그 PB관이고요. 이쪽에 있는 동관은 이제 난방 메인관이에요. 보일러에서 난방 온수분배기로 가는 이제 메인관이었고, 이게 이제 PB관이고요. 이렇게 T를 써서 각각 뭐 싱크대 하나 따줬겠죠. 이에 비해서 이제 이중간 그 공법은 그 어디 적당한 곳에 세대 안에 그 급수와 급탕 헤더를 둬요. 분배기를 둬서 그 분배기에서부터 각 그 위생기구까지 배관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날아가요. 하나하나씩 연결을 해서 중간에는 어떤 이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배관을 할 때 밖에다가 CD관, 전선관이죠. 그 밖에다가 끼워서 그렇게 해서 이제 콘크리트 바닥에 매립을 했어요. 그래서 줄여서는 이중간 공법이라 하기도 하고 이중간 헤더 공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헤더가 있었어야 되니까. 이거는 그래서 설치가 콘크리트 타설할 때 이제 합판을 깔고 그 위에 이제 철근 상하부근 깔고 그 사이에 그 밖에 있는 게 이제 CD관이에요. CD관이고 안에 있는 게 이제 뭐 급수 급탕 되겠죠. 이렇게 CD관 안에 배관을 껴서 그 콘크리트에 매설을 했어요. 위에는 이제 뭐 아까처럼 똑같이 그렇게 완충제하고 기포 콘크리트 그다음에 이제 방통 그 마감 몰탈 해서 하고 요 방통층에 난방코일 깔리는 건 똑같고요. 이렇게 하는 이제 공법인데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개인주택의 그 바닥에 콘크리트 칠 때 지금 철근 사이에 요 파랗고 빨간 관이 이제 급수급탕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왔죠. 뭐 이렇게 각각 저쪽에 있는 것들 다 모아왔는데 여기에 이제 급수하고 급탕 분배기가 설치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좀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걸 좀 잠깐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제 슬라브 합판을 깐 상태에서 분배기를 이제 설치를 해서 이 분배기에서부터 각각의 이제 위생기구까지 배관을 좀 보내놓고 있어요. 그 헷갈리지 않게 이제 파란색이나 뭐 빨간색 또는 분홍색 이런 걸로 색깔 구별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CD관을 껴놓고
넣고, 그 다음에 이제 PB관을 지금 사람이 이제 손으로 지금 이렇게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쑤셔서 눈 상태에서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 이제 여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뭐, 이게 이제 그, 요즘은 요 CD관 안에 PB관이 아예 들어가서 이렇게 납품이 돼요. 그러면 그냥, 아예 그냥 현장에서 그냥 그, PB관이 들어가 있는 CD관을 같이 그냥 쭉 깔아서 콘크리트 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CD관만 묻어놓고 그 골조 공사 끝나고 나서 나중에 그 CD관에 이렇게 PB관을 넣는 경우도 있고 한데, 초창기는 그 PB관에 CD관 껴있는 거를 거의 이렇게 하다시피 했는데, 나중에 하고 나서 보니까 손상이 된 것들이 많았어요. 콘크리트 치고 거푸집 떨어지면서 뭐 찍힌다든지, 콘크리트 칠 때 뭐 밟아서 그 꺾인다든지, 이러저러한 부분들에서 하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요즘은 그냥 그 다 콘크리트 치고 이제 골조공사 끝나고 나면 따로 배관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또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각각의 배관들을 좀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제 이런 거, 이거는 이제 봐서는 싱크대 같아요. 싱크 배수관이고, 이제 싱크 급수급탕이고, 싱크 수전. 이거는 아마 그 난방 분배기의 메인관인 것 같아요. 이거 관 사이즈가 큰 거 보니까, 난방 메인관 오는 그 분배기에 오는 난방 메인관도 이렇게 이중관으로 매립을 한 것 같고요. 그림 같죠? 지금 보면 이제 이게 지금 뒷발코니인 것 같고, 여기가 보일러가 설치될 자리인 것 같아요. 그 보일러에 난방 메인하고 급수급탕 메인 이렇게 이제 되고, 주방에, 옆에 이제 주방에 싱크대 쪽이고, 이거는 뭐 에어컨 드레인인가 보죠? 그 세탁기 배수에 좀 묶어놓은 거 보니. 저 PB 이중관 공법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분배기 하나만 가지고 이제 세대가 작은 경우에는 뭐 다 그냥 직접 위생기까지 날라가게 이제 배관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두 개인 경우만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많아져요. 뭐 화장실에 이렇게 한 6개씩 있고, 뭐 뒷발코니, 앞발코니, 세탁기, 뭐 보일러, 온수분배기 너무 커져서 설치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너무 많이 관들이 가다 보니까 이 슬라브 자체 전선관이 너무 많아져요. 전기통신도 가뜩이나 많은 설비까지.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도 좀, 야,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면서, 근데 서브 분배기를 두는 것도 좀 많이 해요. 이게 뭐 주로 위생기가 밀집되어 있는 데가, 이 욕실들이다 보니까 욕실 가까운 쪽에서 이제 하나 두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욕실에는 별도의 서브 분배기를 둬서 그쪽에까지는 이제 메인 하나 20mm로 연결을 해주고, 거기서 다시 또 15mm로 연결해주면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 이 배관들이 이제 다 없어지니까 좀 간소해지죠. 그래서 햇달을 두 개 두는 이런 형태로 좀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 박스라는 거나 또 오픈 수전함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서 이제 서브 분배기를 안 두고 그냥 배관 하나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배관 하나가 화장실 쪽으로 가서 그 배관으로 이제 뭐 이건 샤워기가 되겠네. 높은 거 보니 샤워기 급수급탕 티 써서 이제 수전 티 써서 수전 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세면기 오고, 그 다음에 양변기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장실에 관 하나만 가서 이제 계속 거기서는 또 짬바 잡듯이 이렇게 연결해 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카바를 씌워서 이제 유지보 살 때 이렇게 내부 풀어서 하게 되면 이제 분배기처럼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 헤더를 이용한 그 분배기 이중관 공법도 보면 바닥형이 있고 천정형이 있어요. 바닥형은 급수가 이제 메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분배기에서부터 이제 급수급탕 분배기 되겠죠. 그래서 각 위생기까지 바닥으로 배관을 까는 공법이 있는가 하면, 이 분배기 자체를 천정 위에다 둬요. 적당한데, 어디 화장실 위에라든지, 뭐, 파우더룸이나, 이렇게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쪽에다가 이제 그 분배기를 둬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위에 층에 바닥 슬라브를 통해서 배관들이 매립이 되는 이런 그 방법이 있고요. 이제 이거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뭐겠어요? 어떤 물이 누설이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물이 이제 바닥에 고이거나 바닥에서 이제 새겠죠. 그러면 이제 밑에 집으로 물이 떨어지니까, 밑에 집에서 또 이제 그 하자 처리나 이러저런 문제들이 또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 아예 배관을 우리 집 천장 위에다 두면 물이 떨어지더라도 이제 우리 집으로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배관 길이는 조금 길어질 수는 있어요.
이 밑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위에서 내려오면 좀 배관 길이는 길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하자 누수가 생겼을 경우에 물이 고이지도 않고, 어쨌든 이쪽이든 이쪽이든 기구나 분배기 쪽으로 물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발견하기도 쉽고, 수리도 내 집에서 내가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집하고 마찰도 덜 생기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매립하는 거 자체가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아예 이 배관 자체를 천정 속에다가 고정을 해버리는 거죠. 노출해서 천정 속에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천정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새들이나 이런 거 가지고 쭉 매달아 놓는 이런 국법으로 해서 천정 노출형.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중간 국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게 이제 천정 이중형, 요즘은 천장형 이중간 국법 하는데도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 바닥에 분배기를 둬서 하는 바닥형 이중간 국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대형 건설사라든지 하자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봤던 그런 그 업체들에서는 요즘은 천장 형 이중간 국법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배관을 천정 속에, 화장실 천정이죠. 그 분배기를 두고 여기서 배관들을 이렇게 노출해서 지금 가서 이 벽에서 이제 밑에 기구들로 갔겠죠. 이건 이제 노출이고, 매립은 분배기 연결하는 데만 좀 일부 노출되고 나머지는 바로 이렇게 매립해서 위층 슬랍으로 해서 이제 벽 타고 내려오겠죠. 지금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노출이고,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매립이 됐네요. 이게 이제 매립형 국법이죠. 그 천장에 화장실 천장이고요. 이렇게 해서 매립이 돼서 이렇게 해서 옆에 이제 수전들로 이렇게 하나씩 다 내려왔겠죠. 이중간국법, 뭐, 천장형이나 바닥형이나 비슷한데, 이제 슬랍에 어쨌든 그 CD관을 이제 이렇게 묶고요. 분배기를 설치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분배기까지 일단 PB관을 넣어야 되겠죠. CD관은 이제 PB관을 삽입을, 여기는 이제 콘크리트 치고 나서 삽입하는 그런 형태로 시공을 했네요. 그 PB관 삽입을 나중에 이렇게 했고, 그 관을 이제 분배기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위생기구까지 조인을 이렇게 마무리한 다음에, 그럼 어쨌든 여기 주변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벽에 수도꼭지를 여기 달 거다 그러면 이제 그 위치로 이렇게 관을 내려서 수정구 설치해서 이렇게 수정 고정하고 이제 벽 치고 뭐 방수하고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요즘 이제 그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서도 이중간 해도공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왜 이중간 해도공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요즘 많이 하고 있는지. 일단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그 90년대 말부터 그 바닥에 단열재라든지 층간 그 완충제, 소음 완충제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PB관이 그 이음 부분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엑셀보다는 이음하는 방식 자체가 구조적으로 좀 약하죠. 약해서 누설이 엑셀보다 많이 됐었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좀 누설 되더라도 주변에서 젖어 올라오면 바로 이제 그 부분에서 찾아서 이제 그 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대응이 됐는데, 이 바닥에 이제 97년, 8년 뭐 이때부터 이제 그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하면서, 이 단열재가 밑에 깔리기 시작해요. 보통 한 20mm나 뭐 30mm 그 사이에 그 단열재가 스티로폴이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PB관으로 해놓고 단열재를 깔았고요. 2000년도 초반 정도부터는 이제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어차피 뭐 이런 단열재 깔을 거, 단열 성능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소음 차단 기능을 할 수 있는 완충제, 약간 그 우리 고무발포 보온재처럼 쿠션이 있는 그런 완충제를 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PB배관 해놓고 위에다가 이 완충제를 스티로폼처럼 이렇게 쭉 까는 것인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 여기서 물이 한번 새기 시작하면 그 피해 규모가 너무나 커졌어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스티로폼을 있기 때문에 밑에 물이 다 고여서 전 세대의 물이 다 고이고 나서야 밑에 층으로 이제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물이 새기 시작하면 뭐 일주일, 2주일이 가서 계속해서 물이 떨어지고, 이 바닥에 있는 고인물이 다 떨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새는지를 확인을 못했어요. 뭐 여기 물은 저기서 떨어지는데 나중에 찾고 나서 보니 저쪽 방 끝에서 샌 건데, 그게 이제 바닥에 다 퍼져 있고, 그러다 보니 저쪽에 그 콘크리트 어디 균열이 간 엉뚱한 데서 이제 밑에서 물은 떨어지다 보니까 찾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 물이 한번 샜다 하면
예전 같으면은 뭐 잠깐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밑에 집도 뭐 천장 조금 보수해주고 그래서 뭐 몇백만 원이 끝날 것을 이 그 스티로폴이나 완충제가 깔리고 나서는 세대에서 하자놨다면 뭐 최소 2, 3천만 원, 많을 때는 뭐 한 5천만 원씩 엄청나게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그 누수 피해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PB관 업체로서는 엑셀관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약하다는 그 평가 때문에 가뜩이나 건설사에서 쓰기를 꺼려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PB관 업체가 그 생존 전략으로 택한 것이 그런 부속을 두지 말자. 그냥 어디 했다 두고 거기서부터 각 수정까지 부속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바로 배관들을 다 연결해주면 안 셀 것 아니냐. 이 직관에서는 거의 안 세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이 부속 부분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누수가 됐기 때문에 부속을 안 쓰는 공법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중간 해도 공법이라는 것이 이제 PB관 업체가 들고 나왔고 이걸 해서 실제 이제 사용을 해보니 한결 그 누수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 피해가 사례가 이제 확 줄어든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바닥에 이런 그 단열재라든지 그 완충제가 깔리기 시작하면서 PB관 업체가 영업 전략이나 어떤 기술 개발 전략의 하나로 이제 이중간 해다 공법이 이제 대두가 됐고요. 건설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피해가 발생되면 건설사가 뭐 한두 세대가 아니니까 엄청나게 이제 시달리게 되죠. 금액도 피해가 그냥 뭐 말할 나위 없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 PB관이나 뭐 엑셀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파이프의 이제 특성이에요. 이 선팽착률인데 이 선팽착률은 단위가 그 안에 있는 파이프의 그 온도가 1도씩 변할 때 1m당 얼마만큼의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느냐예요. 그래서 PB 파이프가 지금 뭐 1.39 10-4승이고 이제 스테인리스관이 0.09 10-4승인데 보면 스테인리스관보다 PB 파이프가 같은 온도가 변할 때 뭐 13배, 15배 정도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1cm 늘어나면 이거는 13cm, 15cm 늘어난다는 얘기죠. 동관에 비해서도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어쨌든 이 금속관에 비해서 이 PB관이나 PE관 이런 합성수지관들은 이게 잘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서 온도에서도 잘 늘어나고 수압에서도 잘 늘어나고 재료적으로 좀 약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7m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PB관 7m일 때 이게 이제 급탄관이라 치면 뭐 찬물은 15도 또 급탕 뜨거운 물 보일러서 데핀 게 50도라고 치면 이 온도차가 발생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 선팽장기에서 이제 넣어서 해보면 약 3.2cm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7m 됐을 때 급탕 한번 쓰고 좀 안 쓸 때 식었다가 다시 또 급탕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3.2cm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다 보니 이런 그 부속이나 엘보 이런 부분들 또는 약간 체결이 느슨하게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하자가 빠지거나 누수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2000년도 초반에 하도 이 PB관에서 이제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보니까 대부분 또 급탕 쪽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해서 제가 예전에 이제 현대건설에서 과장 때까지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현대건설에서는 그 온수로 수압을 봤어요. 수압을 그냥 찬물로 본 게 아니라 이제 온수 수압기인데 온수 수압기 안에 열선으로 이제 그 안에 통에 있는 물을 대표요. 그래서 그리고 조그만 순환 펌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뭐 50도, 60도 뜨거운 물을 몇 분간, 한 5분간 순환시켜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 짱구고 여기 이제 찬물이에요. 찬물을 넣어서 이제 이쪽에 이제 빼는 게 있겠죠. 찬물을 넣어서 또 한 5분간 해서 파이프를 식혀주고 다시 또 뜨거운 물 또 한 5분간 돌려주고 그래서 온도 변화를 줘가면서 이제 수압을 걸어서 그렇게 수압을 받는데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급수급탄관 바닥에 깔아놨던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꾸불꾸불 안 깔은 거죠. 이건 제가 이제 공사했던 사진인데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깔아놨는데 온수 수압기를 가지고 뜨거운 물을 넣었다가 찬물 넣었다가 뜨거운 물을 넣었다가 찬물 넣었다 하면 뜨거운 물을 넣으면 파이프가 이렇게 늘어나요. 이제 아까 그 계산상으로는 3.2cm인데 실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이제 직선 구간이 좀 있긴 하지만 뭐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7.2m도 안 될 것 같은데도 보면 뭐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제 문제가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해갖고 10cm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찬물 넣으면 10cm 늘어났던 게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0% 다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cm 늘어난 게 한 9cm만 줄어들고 나머지 1cm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럼 다시 또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뜨거운 물 넣으면 다시 또 늘어나요, 10cm가. 그럼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찬물 넣어서 식히면 또 9cm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한 2cm가 또 그냥 늘어난 게 그냥 쌓여요. 이게 수압 시험을 몇 번 뜨거운 물 찬물을 넣고 나서 해서 보니 파이프가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야 이게 파이프가 왜 안 주냐 이상하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에이콘이죠. 그 정산 애강에 이제 원래 맨 처음에가 이제 에이콘이었죠. 그래서 에이콘에 기술연구소에 전화를 했어요. 이 파이프가 이렇게 실제 뜨거운 물 넣으면 이게 늘어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보온자가 바닥에 끌리면서 이렇게 바닥에 끌리면서 배관이 늘어나는 게 눈으로 보이고 소리도 나요. 그래서 어쨌든 안 줄어들어서 에이콘에 얘기했더니 원래 파이프가 늘어나는데 100% 줄어들진 않고 그게 이 배관의 특성이다. 어쨌든 이게 압을 받으면서 늘어났는데 그래서 약간의 조직의 변형이 생긴 거죠. 그게 100% 자기 원상 상태로 돌아오지는 못하고 약간은 덜 들어온다, 남는다는 거죠. 그 변형된 게. 그래서 그럼 이게 얼마큼이나 변형이 되냐라고 해서 뭐 이래저래 얘기하면서 이제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때 에이콘에서 이제 뭐 몇천 엔가 뭐 만 엔가 해갖고 우리가 했듯이 그렇게 뜨거운 물 찬물 넣어서 계속 했더니 파이프를 이렇게 벽에 걸어놓고 했는데 파이프가 이렇게 쳐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파이프냐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보통 그 정도 시간 되면 뭐 수도꼭지 하루에 몇 번 튼다고 이래저래 했을 때 뭐 50년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50년 되기 전에 건물을 다 허물거나 재개발하거나 뭐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뭐 배관 수명 20년 동안 사용하는 정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단 그때 그냥 그리냐라고 해서 넘어갔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PB관이나 엑셀관, PE관 이런 것들은 금속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늘어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잘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음부나 이런 부분들이 잘 체결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그 배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잘 분포가 되면 괜찮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 신축된 게 쌓이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응력으로 돼서 이제 이게 빠지거나 이탈되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어디 뭐 2년치 하자 보는 어떤 현장에 누가 좀 봐달라고 해서 이제 가서 이제 보다 보니 이게 관리사무소 밑에에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밑에 급수급탕관을 그냥 밑에 피트층에다 매달아 놨더라고요. 매달아 놨는데 육안으로 보셔도 지금 파란 것 급수보다 급탕관이 현저히 많이 늘어난 게 보이시죠? 이게 2년 정도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파이프가 줄줄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온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구나 PB관이. 그래서 이은 부분들을 다 이렇게 T나 엘보 있는 부분을 보온제 가지고 다 보온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어쨌든 배관이 신축 팽창하더라도 이 T나 EM 부분이 또 같이 딸려오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밀려가거나 해야만 이게 부속의 응력으로 작용을 안 하지. 이게 이제 부속을 또 보온 안 하고 그냥 콘크리트 기포에 이렇게 고정이 돼 버리면 결과적으로 이제 배관이 잡당기는 거에 의해서 이제 빠질 소지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뭐 뒤에 나중에 다음 동영상에 보시겠지만 이 P캡이나 이런 부분들이 파손되거나 깨지는 사례들도 상당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부속들을 다 보온해서 했고, 어쨌든 하여간 PB관이 이런 분기배관 공법에서 이런 누수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했기 때문에 건설업계가 이제 해더 공법을 쓰면서 이제 배관 길이는 많이 늘어났지만 배관 길이가 늘어서 공사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이거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앞다퉈 이중간 해더 공법을 거의 모든 건설사들이 이제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법에도 보면 CD 간에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주택 설비공사 할 때 관련된 법규가 있는데 주택보험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시나 규정 같은 게 있어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43조 급배수 시설에 이제 급수뿐만 아니라 배수용관도 콘크리트 구주차 안에 매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아래의 경우에 이제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예외 조항에
주택의 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콘크리트 구조체 안에 덕관을 미리 매설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덕관을 미리 매설한다는 게 이제 CD관을 묻어놓는다는 얘기죠. 콘크리트 바닥에. 그래서 그 배관, 그렇게 해서 이제 배관이 콘크리트에 의해서 이제 부식되는 것도 방지하고 또 수선이나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면 콘크리트 구조체 안에 매설을 해도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분기배관 공법은 왜 CD관 안 했냐? 그 분기배관 공법은 콘크리트 구조체 슬라브 구조물이 아니라 위에 마감 몰탈층이죠. 마감 몰탈층이다 보니 그 마감 몰탈층은 구조체가 아니죠. 그냥 마감층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CD관이나 이런 걸 안 했던 거고요. 뭐 현실적으로 또 CD관을 할 수도 없죠. 워낙 하면서 계속 부속을 쓰고 해야 되니까. 주택에서 이제 급수배관을 시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태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는 분기관 배관 공법은 사용해서는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이중관 공법에 비해서 누설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배관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압력이 약하고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부속이 상당히 좀 취약하고요. 그래서 이중관 배관 공법으로 이제 그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중관 공법을 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이 바닥에 분배기를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천장에다가 그 분배기를 넣고 하시는 방법이 좀 좋겠다. 급수급탕 배관은 이중관 공법으로 하게 되면 PB관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엑셀관은 좀 잘 구부러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든데, 다음 2부 동영상에서 보시겠지만 이렇게 이중관 공법일 때도 하자가 많이 나는 부분이 이렇게 그 굴곡되는 부분들이 꺾이거나 그쪽에서 어떤 충격을 받아서 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이중관 공법 하기 위해서는 잘 꺾여야 되기 때문에 PB관을 써야 되고요. PBRT관은 아직 저도 뭐라 말씀드리질 못하겠어요. 일단 그 물성상으로 봐선 PB관을 대체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배관이라 판단은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 대형 건설사에서 여러 군데서 쓰지를 않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한 하자 사례라든지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PRT관에 대한 하자 사례가 또 저도 들어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좀 더 지나고 또 업체들이 요즘 워낙 원가 자금에 대한 그런 압박들을 많이 받다 보면 좀 많이 이쪽으로 PRT관을 쓰는 게 늘어나지는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난방배관은 PB관이나 엑셀관이나 PRT관이나 제가 볼 땐 그 물성상 큰 무리 없이 다 써도 괜찮을 거는 같고요. 이렇게 아무거나 써도 괜찮을 것 같으면 당연히 누가 PB관을 쓰겠어요. 비용 훨씬 더 제일 비싼데. 그래서 아직도 엑셀관을 많이 쓰는 거고, 또 PRT관을 또 많이 쓰기도 하고요. 어쨌든 난방 코일에는 이제 이런 부분도 없고, 온도도 거의 이제 사용 조건에 한번 난방하기 시작하면 계속 이제 난방을 하고, 여름에 또 안 하니까, 그런 온도 변화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급수급탕보다는 조금 덜하다고 좀 볼 수도 있죠. 사용 조건이 대신에 이제 온도는 좀 높지만, 온도 자체는 이제 엑셀관이나 PRT관도 오히려 이제 PB관보다는 더 고온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물성이라서 제가 볼 땐 어떤 걸 써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택에서 급수배관으로 어떤 재질의 배관을 써야 되고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PB배관, 이중관 공법으로 많이 쓰는 PB배관의 시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누수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